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올해 71살이 되었습니다.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근처에 살고 있는 평범한 노인이지요. 평범하다고 했지만 사실 제 몸 상태는 그리 평범하지 않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심방세동, 녹내장, 골다공증까지 이런 질환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매달 연금 164만 원에서 55만 원이 의료비로 나가는 현실이지만 저는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85년부터 2017년까지 저는 전주의 사립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32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만났고 열정적으로 영어를 가르쳤어요. 매일 아침 구두 모닝 클래스로 수업을 시작하는 제 목소리는 학교 복도에서도 들릴 정도였다고 학생들이 말하곤 했죠. 수업 시작 전 5분간은 항상 팝송을 들려주며 발음을 교정해 주었어요. 1980년대에는 ABBA의 댄싱 퀸이나 카펀터즈의 노래를, 1990년대에는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나 위트니 휴스턴의 노래를, 2000년대에는 ADL이나 브루노 마즈의 노래를 활용했습니다. 특히 수능 영어 지문 분석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복잡한 문장 구조를 쉽게 설명하는 것이 제 장기였거든요. 이 문장은 관계대명사 위치가 있어요. 선행사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학생들이 일제히 대답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도한 학생 중에는 서울대 영문과에 진학한 학생도 여럿 있었고 그 덕분에 영어 김 선생님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하루 5시간 수업에 3시간 첨삭지도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수능 준비. 힘들었지만 정말 보람찼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이 있었고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일처럼 기뻤던 그 감정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2007년 56살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손가락 관절이 심하게 붓고 뻣뻣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날 너무 많은 시험지를 채점해서 그런가 생각했어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진통제를 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었어요. 특히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운 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손가락이 마치 나무토막처럼 굳어 분필을 쥐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결국 병원에 갔고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 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체계가 자신의 관절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라고 설명할 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완치가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완치는 어렵습니다.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에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면역 억제제와 소염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어요. 약을 복용하자 증상은 조금 나아졌지만 약값은 월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부작용으로 위장 장애가 생겨 위장약까지 추가되었고요. 그때부터 약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후에도 10년 더 교직을 이어갔어요.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학생들이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김 선생님, 손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제가 칠판 지워드릴게요 라며 다가오는 학생들의 배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점점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걸 저 스스로 느꼈습니다. 특히 빠른 필기가 필요한 수능 대비 수업에서 제 손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어요. 2015년 즈음부터는 무릎과 발목까지 통증이 확산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졌고 더 강한 면역 억제제가 필요해졌어요. 약값은 월 3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을 향한 책임감으로 버텼어요. 2017년 65살이 되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실력 있는 교사를 놓치기 아쉬워 1년 더 연장 근무를 제안했지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거절했어요. 이제는 내 몸을 돌볼 시간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교단을 떠난다는 생각에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32년간 영어 선생님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온 제가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또 류마티스와 어떻게 공존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10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어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결정은 제 몫이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가장 큰 고민은 퇴직금 수령 방식이었어요. 사학연금을 전액연금으로 받을지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을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류마티스 약값이 앞으로 더 오를 텐데 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연금관리공단 상담사와 여러 차례 상담 후 30%를 일시금으로 받고 70%는 월 연금으로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시금으로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았고 월 연금은 164만 원이었어요. 일시금으로 받은 돈 중 5천만 원은 의료비 비상금으로 따로 저축하고 7천만 원은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특히 욕실은 류마티스 환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안전바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타일로 교체했어요. 주방 싱크대도 낮추고 문 손잡이도 류마티스 환자용으로 바꿨습니다. 모든 문턱도 제거했고요. 이제 내 몸에 맞는 집이 되었네라고 생각하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 3년째 류마티스 관절염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초기에는 손가락만 아팠는데 이제는 무릎과 발목까지 통증이 확산되었습니다. 더 강한 면역 억제제가 필요해졌고 약값은 월 3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약사가 이 약은 보험 적용이 안 돼서 본인 부담입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매달 사학연금 164만 원에서 약값으로만 35만 원을 지출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으니까요. 중고차 할부금이 이 정도인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딸에게 전화가 왔을 때 약값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잘 지내 걱정하지 마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힘들게 사는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울에 사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대기업에 다니지만 아직 주택 대출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기에 부모로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어요. 다른 병원으로 옮겨 더 저렴한 약이 있는지 알아보거나 류마티스 환자 단체에서 정보를 공유받거나 심지어 한 달에 한 번만 병원에 가서 2달치 약을 한꺼번에 받는 방법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은 정기적인 검진과 약 조절이 필요하다며 만류했어요. 퇴직 후 4년째인 2021년 류마티스 약 부작용 검사를 위해 간 병원에서 뜻밖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심방세동이 발견된 것이에요. 의사가 선생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어요.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장내과 진료 결과 중등도 심방세동으로 혈전 예방을 위한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또 다른 약이 추가된 것이죠. 항응고제 비용은 월 15만 원이었습니다. 류마티스 약 35만 원, 심장약 15만 원, 기타 약제비 5만 원. 월 의료비가 총 55만 원에 달했어요. 사학연금 164만 원의 3분의 1이 약값으로 나가는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캐나다에 사는 딸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5살 손녀가 화면 앞에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직 포기하기엔 이른가 봐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나만의 자구책을 마련했어요.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병원 방문 횟수 줄이기였죠. 3개월마다 방문하던 것을 6개월로 늘리기 위해 의사와 상담했지만 류마티스와 심방세동 모두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해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가능한 한 여러 종류의 약을 같은 날 처방받아 병원 방문 횟수를 줄였고 류마티스 증상이 가벼울 때는 의사와 상담하여 약 용량을 줄였습니다. 비급여 검사는 정말 필수적인 것만 선택했고요. 또한 대체요법도 시도했어요. 글루코사민과 오메가3 같은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고 매일 아침 따뜻한 소금물에 손을 담그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의사는 과학적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회의적이었지만 제게는 작은 희망이 필요했어요. 이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비 외에도 생활비 절감을 위해 노력했어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식비를 줄이기 위해 이웃들과 반찬 품앗이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약값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사학연금 164만 원에서 의료비 55만 원을 제외하면 109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관리비와 공과금 30만 원, 식비 40만 원, 통신비와 기타 생활비 20만 원을 지출하면 월 19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여행, 취미, 손녀 선물 모두 다 하기에는 부족했어요. 연금 타는 날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져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을 버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영어 원서를 빌려 읽고 한옥마을 주변을 산책하고 아파트 주민 모임에 참여했어요. 돈을 쓰지 않고도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영어 교사 경험을 살려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무료 영어 스토리텔링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여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약간 걱정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라고 묻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옛 교직 시절의 보람을 다시 느꼈습니다. 퇴직 5년 차가 되던 날 류마티스 클리닉에서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환자를 만났어요. 대기실에서 시작된 대화가 점심 식사로 이어졌고 우리 같은 환자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조 모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전주 류마티스 환우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모임은 병원 게시판에 포스터를 붙이고 의사의 소개로 회원을 모집했어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3개월 만에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아파트 커뮤니티 룸에서 만나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했어요. 류마티스를 앓은 기간이 15년이나 되는 제가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약 부작용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손가락이 아플 때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라는 질문들에 답하면서 32년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때와 비슷한 보람을 느꼈어요. 비록 제 몸은 아팠지만 저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들을 돕는 일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환우회 활동 중 가장 값진 것은 실제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어요. 병원에서는 약 처방과 간단한 생활 수칙만 알려주지만 실제 환자들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원은 병뚜껑을 쉽게 열 수 있는 특별한 기구를 소개해 주었고 다른 회원은 저렴한 가격에 온열 패드를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주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정보는 약값 절약법이었습니다. 한 회원이 제약회사의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값을 30% 할인받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이를 통해 재월 약값도 3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런 건 잘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라는 회원의 말이 기억에 남아요. 환자들끼리만 공유되는 이런 정보들이 모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 부담 상한제를 활용해 연간 의료비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운 것은 큰 수확이었어요. 환우회 활동 2년차 젊은 회원의 제안으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었습니다. 매월 한 번 모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SNS에 익숙하지 않아 망설였지만 딸의 도움으로 온라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딸이 엄마 요즘은 유튜브로 많이 배워요. 한번 찾아볼게요 라고 하며 류마티스 관련 영상들을 알려주었어요. 아들도 한국에 올 때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고요. 유튜브를 통해 운동법, 식이요법, 해외 치료 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들을 카카오톡방에 공유하자 회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점차 온라인 활동 범위를 넓혀 네이버 카페도 개설했습니다. 전라북도 류마티스 환우 모임이라는 이름의 카페는 6개월 만에 회원 100명을 돌파했어요. 전주뿐만 아니라 군산, 익산 등 주변 지역 환자들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침에 손이 너무 아파 글을 쓰기 힘들 때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71살에 SNS의 힘을 깨닫다니 참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우회 활동 3년차 우리는 더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류마티스 신약의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서명운동, 장애인 주차구역 확대 요청 민원, 보건소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개선 제안 등 사회적 활동으로 영역을 넓혔어요. 특히 보건소에 류마티스 환자를 위한 수중 운동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실제로 시행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온천수가 있는 시설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많은 환자들의 호응을 얻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라는 환자들의 감사 인사에 32년간 교직에 있을 때와 비슷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던 열정이 이제는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 흐르고 있었어요. 제 역할은 주로 글쓰기와 발표였습니다. 영어 교사로서 갈고 닦은 글쓰기와 발표 능력이 환자 권익 옹호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보건소장 앞에서 류마티스 환자 지원 필요성을 설명할 때는 마치 수능 영어 지문을 분석하듯 논리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머리는 아직 멀쩡해. 라고 스스로 격려하곤 했어요. 환우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적 부담도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미팅 준비물, 자료 인쇄비, 단체 티셔츠 제작 등 소소한 지출이 이어졌어요. 매월 19만 원의 여유 자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환우의 회원 중 한 분이 제안했어요. 영어 선생님이셨으니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 어떨까요? 나이 많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32년간의 언어 교육 경험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전주에 있는 외국어 학원에 연락해 보았지만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다 딸의 조언으로 온라인 과외 플랫폼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과외라는 제목으로 프로필을 만들고 시간당 2만 원의 수업료를 책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딸의 도움으로 프로필 사진과 소개글을 개선하자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첫 학생은 한국 회사에 취업한 미국인이었습니다. 주 2번 1시간씩 화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제 영어 실력이 큰 도움이 되었고 학생도 빠르게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학생이 3명으로 늘어났고 월 4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어요. 구두 모닝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라며 가르치는 모습은 영어 선생님에서 한국어 선생님으로의 전환이었지만 언어를 가르치는 기쁨은 여전했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대체요법에도 관심을 가졌어요. 환우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약초 화분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쑥, 당귀, 구기자, 로즈마리. 류마티스에 도움이 된다는 약초들을 키우고 차로 우려 마셨어요. 의학적 효과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식물을 기르는 과정 자체가 마음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손가락이 덜 아픈 것 같네라고 느끼는 날도 있었어요. 특히 아침마다 약초차를 마시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쑥차를 마시며 창밖의 한옥마을을 바라보는 것은 하루의 시작을 평온하게 해주었어요. 또한 전주 한의원에서 월 2번 침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적어 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았고 침 치료 후에는 관절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느낌이었어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같이 활용하니 도움이 되는 것 같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류마티스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지속적인 통증이었어요. 약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연히 도서관에서 마음챙김 명상에 관한 책을 읽게 되었고 유튜브로 관련 영상을 찾아 따라해 보았어요. 처음에는 효과를 느끼지 못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통증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을 없애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라는 명상 강사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심호흡을 하며 이 순간도 지나갈 거야 라고 되뇌었습니다. 통증의 강도는 그대로였지만 통증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어요. 또한 통증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통증 정도를 1에서 10점으로 기록하고 그날의 날씨, 식사 활동, 감정 상태를 함께 메모했어요. 이를 통해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과로한 날, 스트레스 받는 날에 통증이 심해지는구나라는 패턴을 인식함으로써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비 오는 날은 미리 진통제를 복용하고 과로할 것 같은 날은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71살 류마티스 관절염 15년 차, 심방세동 5년 차. 겉으로 보면 불행한 삶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감사한 일, 손가락 통증이 어제보다 덜했다. 화상 수업 중 학생이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가 늘었어요 라고 말해줬다. 환우의 회원 김씨가 보내준 구기자차가 맛있었다. 저녁에 아들이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줬다. 베란다의 쑥이 잘 자라고 있다. 작은 일상의 기쁨에 감사하는 습관은 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통증에만 집중하면 우울해지지만 감사할 일들을 찾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특히 환우의 활동을 통해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건강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약을 먹고 베란다에서 자란 약초로 차를 우려 마십니다.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갖고 통증 일기에 오늘의 상태를 기록해요. 아침 식사 후에는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걷습니다. 걷는 것이 류마티스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실천하고 있어요. 오전에는 대부분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환우회 활동이나 도서관 봉사를 합니다.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요.
잠들기 전에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 과거에 건강했던 시절을 그리워하거나 앞으로 더 악화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71살 만성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제 행복의 비결입니다. 어제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학생이 선생님은 항상 긍정적이세요.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삶에는 두 가지 리스트가 있어요. 하나는 할 수 없는 일들의 리스트, 다른 하나는 할 수 있는 일들의 리스트. 나는 항상 두 번째 리스트에 집중하려고 노력해요. 류마티스 관절염과 심방세동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빠르게 걷거나 뛸 수 없고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으며 단추 채우기 같은 섬세한 동작도 어려워요. 하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언어를 가르치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손녀와 영상통화하고 다른 환자들을 돕고. 이런 일들에 집중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경제적으로도 변화가 생겼어요. 온라인 한국어 교육으로 월 4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고 약값도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총 의료비는 45만 원 정도로 감소했고 수입은 164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늘었어요. 남는 돈 20만 원으로 손녀 대학 학자금을 위한 적금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모아 10년 후 손녀에게 작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작년에는 환우회 회원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모두 류마티스 환자들이라 천천히 움직였지만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오름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건강했다면 아마 빠르게 많은 곳을 둘러보려 했겠지만 지금의 제 상황은 천천히 걸으며 모든 것을 더 깊이 느끼게 해주었어요.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는 제 상황을 비관하는 대신 가능성에 집중하기로 선택했어요. 의료비가 많이 들지만 그만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매달 55만 원 약값 절감 후 45만 원의 의료비는 저에게 생명줄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약들 덕분에 아직도 걷고 가르치고 웃을 수 있으니까요. 3년 전 진단받은 녹내장은 다행히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력도 많이 나빠지지 않았어요. 골다공증도 약물 치료와 걷기 운동으로 잘 관리되고 있고요. 건강 문제가 많지만 모두 조절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요즘 제 꿈은 책을 쓰는 것입니다. 류마티스와 함께 살아가기 한 영어 교사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류마티스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팁과 함께 만성 질환을 가지고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손가락 통증 때문에 오랜 시간 타이핑하기는 어렵지만 음성 인식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금씩 글을 쓰고 있어요. 환우회에서 만난 한 후배 교사가 제게 선생님은 류마티스 때문에 교단을 떠나셨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교사로서의 제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구나. 다만 가르치는 내용과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연금 164만 원, 의료비 45만 원 약값 절감 후. 숫자만 보면 빠듯한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약값보다 더 값진 것들, 환자들의 감사한 마음, 학생들의 성장, 가족의 사랑, 매일 아침 맞이하는 새로운 하루. 이런 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있어도 행복하게 사는 법.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작은 행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저는 감사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연금 164만 원, 의료비 45만 원. 그리고 무한한 감사함으로 채워진 나의 삶.